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란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달에 이미 90kg 무게의 칼라 카메라 넉 대를 갖춘 원격 탐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9일 저녁 7시 15분경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230km가량 떨어진 셈남주 이만 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인 자파르 1호를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를 한 건데요. 이란 국방부의 우주 프로그램 대변인 아흐마드 호세이니는 운반체 1단계와 2단계의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그러나 경로 마지막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자파르 1호, 승리라는 뜻인데요. 테헤란 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을 한 환경연구용 인공위성입니다. 국토 지도 작성이라든지 자연변화 관측, 자연재해 감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위성 오미드, 희망이란 뜻이고요. 2011년 6월에는 라사드, 관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세 번째 위성 나비드, 전령이란 뜻인데요. 이 세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차례로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고요. 또 8월에는 이맘 호메이니 우주센터 테스트 발사에서 로켓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앞머리 부분에 위성을 탑재하느냐 미사일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나뉘기 때문에 네네. 미국은 이란의 이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란은 비군사용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유엔 결의안 2231호는 핵아비안을 유엔 안보리가 보증하는 성격의 결의안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제재가 8년간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신형 탄도미사일도 공개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외신들은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라드 500을 공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라드 500이 이 비슷한 탄도미사일인 파테 110보다 무게는 절반이고 사거리는 200km가 더 긴 신세대 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는 데는 탄소 섬유 합성물로 만들어진 조헤어라는 새 엔진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인공위성도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2월 11일 이슬람 혁명 4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방력을 과시하려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신형 미사일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실 겁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든지 새 엔진 개발을 했을 경우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많이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상당히 통제된 국가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 일부러 더 많이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내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는 곳 자체가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유럽 쪽에 많이 위협이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럽 쪽이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죠.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동안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거세지자 이르면 오늘 WHO의 신종 코로나 관련 팀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해결에 앞장서는 이 WHO의 의욕을 꺾고 일반 대중에게 혼돈과 공포를 퍼뜨린다면서 WHO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거짓 메시지, 음모론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불만 아닌 불만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WHO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5일 33명이었던 일본 내 확진 환자 수가
다음 날인 6일에는 25명으로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 여객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확진 환자를 일본이 아닌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서 다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일본 정부가 이들은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감염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자 재빠르게 집계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같은 날 크루즈선의 이 확진 환자가 사실은 더 96명으로 더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날 사무총장이 어떤 발표도 같이 했냐면요. 예.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1,000만 약 1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참 공교롭죠. 네. 이 미국의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는 지난 7일 그의 이 WHO 사무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9일까지 34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곧 목표로 한 50만 명이 채워질 것 같은데 네. 이상하실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WHO 사무총장이 중국 눈치를 보고 일본 눈치를 보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유엔과 관련된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 그동안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던 유엔 측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각을 세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돈으로 옥죄기 시작한 건데요. 네. 그렇게 미국의 지원금이 삭감된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냐면 중국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은 사실 중국을 등에 업고 사무총장에 네.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황상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을 WHO에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큰 손이죠.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국제기구가 신뢰성 자체를 잃게 되고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이렇게 해서 세계보건을 맡길 수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존재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네. 믿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을 해드린 태국 소식입니다. 군인이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네,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 3시 30분쯤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이 니코라차시마 한 군부대에서 짜크라판 톰마라는 선임 부사관이 부대관과 지휘관의 장모 그리고 동료 군인 등 3명을 총으로 쏜 후에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를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이 시내에 있는 터미널 21 코라트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들어가면서 이 일부 손님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 톰마는 쇼핑객 8명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가 15시간 만인 9일 오전 9시쯤 태국 군경에 사살이 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쇼핑객 27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톰마는 범행 전 SNS 페이스북에 그들이 지옥에서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총격전을 생중계하기도 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네네. 이 페이스북은 곧장 용의자 계정과 관련 콘텐츠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 태국 당국은 톰마가 이 지휘관의 장모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 당시 쇼핑몰에는 한국인도 8명이 있었지만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다른 쇼핑객들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태국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앞으로 충격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미국과 아프간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에 아프간 군복 차림의 남성이 기관총을 난사해서 미군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소니 레게트 대령은 성명을 통해서 아프간 군복을 입은 한 인물이 미군과 아프간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공격 동기나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익명의 아프간 국방부 관리는 총격범은 미군과 말다툼을 벌였던 아프간 병사이며 무장반군인 탈레반 침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나 실제로 IS 등 무장단체 중 총격 배후를 주장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난가르하르는 탈레반과 IS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미 특수부대가 아프간 특공대원과 아프간군을 도와서 탈레반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시한 당시도 합동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 공격 주체가 탈레반이나 아프간군으로 확인이 되면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평화협상에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한편 아프간에는 현재 13,000명에 이르는 미군이 주둔 중인 가운데 미 연방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은 탈레반의 공격으로 지난해에만 미군 23명이 숨지고 192명이 다쳤다고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일랜드 총선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2016년 총선 이후 4년 만에 현지 시각으로 8일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에서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통일 아일랜드당과 제1야당인 공화당 그리고 제3당인 신페인당이 비슷한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아직 개표가 초기밖에 되지 않아가지고요. 정확한 결과를 좀 알려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일랜드 하원 의석은 총 160석이지만 의장은 자동 당선되는 만큼 모두 159명의 의원이 새로 당선될 예정인데요. 이 앞서 지난달 14일 집권 통일 아일랜드당 대표인 리오 보라드커 총리가 의회 내 무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또 공화당과 그동안 연정을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정이 종료를 하면서 의회를 해산하기를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기 총선을 개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사실 이 연정이 신임과 공급 협정이라는 연정이었는데 네. 통일 아일랜드당이 공화당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대신에 공화당은 예산안이나 강요 신임 등과 관련해서 이 통일 아일랜드당과 함께하는 건데요. 사실 통일 아일랜드당과 공화당은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1921년 이래 줄곧 정권을 이제 서로 주고받아온 관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정권을 공유한 적이 없는 앙숙입니다. 굉장히 라이벌인데 네네. 지난 총선에서 어쩔 수 없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 2달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연정을 구성했지만 결국 그게 깨졌고 어떤 의미에선 조기 총선이 치러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